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15일 지금 오후 2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4대강 댐 중에 하나인 영산강 댐 승천보 현장에서 비가 오는 날 여러분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인가 악의 뿌리인가 라는 저서는 탈북 작가 이주성 씨의 저서 책입니다. 이 책은 5.18 광주 사태 당시에 난파되었던 북한군 특전사의 증언록을 실은 실화집으로서 나는 광주에 왔었다 라는 내용의 증언록인 것입니다. 작가 이주성 씨는 북한에서 40년 세월을 살다가 탈북해서 온 지 2003년 남한에서 13년을 살았던 탈북 작가입니다. 그는 연전에 베스트셀러까지 된 보라빛 호수의 저자이기도 한 이주성 작가는 이 책자를 발간하고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탈북 작가 이주성 씨에게 소송을 걸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는 서두에 납북되었다가 탈북한 원로 배우 고 최은희 선생의 납북 당시 있었던 증언록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1978년 1월 13일 홍콩에서 납북되었다가 9년 만인 1986년 3월 탈북한 남한의 원로 배우 최은희 선생이 2012년 8월 6일 TV조선 시사토크에 출연해서 광주 사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를 서술한 바 있습니다. 증언록에 의하면은 당시 부부장 북한 통일선전부 최고위급 간부인 부부장이 최은희 선생한테 말하기를 또 그 부부장한테 납치된 최은희 선생의 항의에 나도 한 가장의 가장이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작정 끌고 올 수 있냐고 따졌던 것입니다. 당시 납치 이전 최은희 선생은 안양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부부장 하는 말이 3년만 있으면 남조선이 해방되고 그때 갈 텐데 3년만 기다리세요. 틀림없이 남조선이 해방될 테니까 3년만 기다리면 애들을 다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3년이면 1978년에 붙잡혔으니까
1980년이 되죠. 그래요. 80년대 광주에서 사건이 있었죠. 나는 북한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최은희 선생의 말입니다. 그 3년 후 해방이라는 것이 광주 폭동이에요. 북한 통일선전부 당국자가 1978년 최은희 선생에게 말했던 3년 있으면 남조선이 해방된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대한민국 전복을 노린 광주 5.18 군사 작전이었어. 1978년에는 3년 후면 1980년입니다. 북한 정권이 광주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산 증거입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가 남조선 해방이 된다라는 말까지 한 것은 그만큼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은희 선생의 회고는 훗날 광주 사태에 난파되어 활동한 북한군 특전사의 증언에 의해서도 사실로 판명된 것입니다. 탈북 작가 이수동 씨는 광주 5.18 민주항쟁인가 악의 뿌리인가라는 이 책자를 내면서 광주 사태의 진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5.18의 진상이 무엇일까? 살인과 방화, 약탈과 파괴로 지구촌을 소란케 했던 그 진범들은 누구인가? 광주 5.18 민주항쟁인가 악의 뿌리인가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잔인한 학살 사건의 진범인들은 과연 누구였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의 아들인 대한민국 국군이었는가? 아니면 정의와 민주화를 요구해 거리로 뛰쳐나온 평화적인 학생들과 시민들이었는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사수해야 할 국군이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북한군으로 난파되어 5.18 광주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던 일명 가명입니다. 정순성 그리고 이주성 씨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들을 글로 적은 실화집입니다. 저는 탈북 작가 이주성 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0일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 제28 묘에는 우리나라 공수특전단 24명의 호공 영령들이 잠들었습니다. 이수성 씨와 저 보수단체 회원들 20여 명이 이 자리에서 5.18 실체규명위원회
발족을 선언한 당시 이수성 작가와 저는 한 멤버였습니다. 그는 항상 (5.18) 민주화 유공자가 이 나라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사태를 한탄해오면서 이 책에서도 그들을 5.18 유공자들을 형제 혈통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그는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송곰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팔자지 하며 되물었습니다. 남들은 전용기를 타며 빌딩 몇 채씩 가지고 떵떵거리며 외제차만 몰고 다니는데 천성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물설고 낯설은 타양에서 손바닥만한 채집조차 없이 살아야 하는가. 나는 힘들고 신세가 한스러울 때면 나도 모르게 입속으로 중얼거리던 투엄더미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그는 지금의 많은 부자들은 선대들이 한평생 악착같이 땀을 흘리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공장을 세웠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오늘날 호화호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와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씨 왕조가 휘두르는 총칼 정치로 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만은 많은 부자들이 헌신의 노력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는 반면 거짓과 사기, 폭력과 협박, 도둑질과 같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뿐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걸머쥐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5.18 유공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백 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귀족들을 뺨 때리는 5.18 귀족, 5.18 금수저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떼거지로 몰려가 머리를 초아리며 온갖 아양을 떠는 모양새는 틀림없이 황제를 섬기는 벼슬아치들의 옛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신도 건드리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5.18을 내세워 정치 권력을 잡은 정치꾼들의 야심과 도덕 본능이 가져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누구는 한평생 대대손손 죽기 살기로 악을 쓰고 탈탈거리며 살아도 방 한 칸이나 한 떼기 땅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 놀고 있어도 정치권 나부랭이들이 정부 고관 대작들이 바치는 국민 혈세를 흔들어대며 사내 진미를 먹고 황제의 권력을 누리는 5.18 유공자들, 그들은 북한 김씨 왕조가 만들어준 5.18 황금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친북 좌파 세력과 정치권이 만들어준 명예와 권력, 재물 손아귀에 흠뻑 젖어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제 혈통 5.18 유공자 금수저 왜 그렇게 불러야 했을까요?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는 금수저 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 대우는 첫째, 수만 명의 자식들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내부 승진 시험에 5 내지 10%의 가산점이 제공됩니다. 또 국가기관, 국영기업, 금융기관, 대기업에 대한 취업 우선 및 취업 알선이 되는 것입니다. 수억 대의 일시 보상금에서 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학비 면제는 물론이요, 의료비 100%까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대출, 주택청약, 공과금, 교통비, 항공료 무료 및 감면되고 있고, 아들 병역 면제는 6개월 공익근무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고시, 임용고시는 5 내지 10%의 가산점으로 공직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 이들의 자녀들은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5 내지 10%의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일자리까지 최우선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피를 쏟으며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 지망생들이 오수 실수도 모자라서 탈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 5.18 유공자 자녀들이 5.18 특별법 가산점 혜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혜는 내부 승진 시험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고 있는 금전적인 혜택을 알아야 됩니다. (5.18 유공자는) 1990년부터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고 액수는 3억 7천만 원, 최저 액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열아홉 살에 경찰에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이유로 2억을 보상받은 윤기고는 2001년에 올부가여 대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엄청난 일시금에 추가해서 매월 연금 액수 최고는 월 420만 원에서부터 최저는 36만 2천 원을 받습니다. 1990년 4억이면 지금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6.25 전쟁에서 무공훈장 중 최고 훈장인 태극 무고 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간 월 37만 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겨우 쌀밥을 먹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복지 혜택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육 지원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학자금 수업료 전액 면제를 받고 있고, 대학원 특수학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들에게 취업 알선 및 가산점 취업, 직업 훈련 무료. 의료 지원은 본인 100% 무료에 가족 및 유족 30 내지 6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금융 대부 지원은 농토구입 자금에서 사업 자금, 주택 구입비 대부에서부터 아파트 우선 분양,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력액선, 국내선 항공기 30 내지 100% 무료. 이럴진데 유공자 명단과 공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열화에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도 53년 전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베트남 참전부대에서 박격포 피격으로 부상당한 저희 전우들은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행정법원 판사는 불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았던 참전용사들은 전사자나 부상자나 조국으로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고 부상당한 장병들의 분향소에는 김대중의 눈치를 보느라고 국방부 장관, 해군 총장, 장군들은 물론 어느 군인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자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용산에서 불법 농성을 하다 사망한 사람은 1인당 7억 원, 세월호 시승자들에게는 1인당 8억 내지 12억 원이 지급되고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였다는 혐의로 종신징역을 받은 폭력 학생에게는 2002년 6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들이 5.18 유공자인 이유는 경찰과 국군을 공격한 것이 최고의 민주화 공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라도 사람들은 시 현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 5.18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유공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공적을 세웠기에 특별 귀족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보훈처와 광주시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 155명이 사망했고 군인 23명, 경찰관 4명 등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이 386 민주화 세력을 사회를 장악하면서 5.18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해석을 바꾼 게 1997년 대법원의 특별법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총기로 무장한 광주의 폭도들을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고 하므로 참으로 기막힌 판결을 했고 국가를 살인 집단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코미디 판결, 억지 판결인 것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생으로 위장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백 명이 제24단 G부 차량 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에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 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를 포함해서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납업체들 사람들이 놀라서 아시아 자동차를 말합니다. 군납업체는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 트럭 374대 열쇠를 꽂아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서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5,400여 정의 총기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에 달려가서 다이너마이트 폭약 40여 톤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폭약을 전남도청을 점령한 후 전남도청 지하실에 폭약을 쌓아놓고 도화선을 연결해서 다이너마이트 2,100여 발의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계엄군이 오면은 광주시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광주 시민일까요? 전남대를 비롯한 초선대, 광주 일원에 있는 고등학생들일까요? 아니죠. 이들이 왜 자기가 태어났던 고장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5.18 진상규명은 새롭게 돼야 하기 때문에